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인강생들도 제가 블로그 아니고 여러분들 그 자료실 올려놨는데 합격 가이드 전략이라는 책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필요 없을런지도 모를 텐데 벌써 시작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52쪽이에요. 52쪽에 보시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는 공부 방법을 제가 써놨습니다. 재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52쪽에, 그 다음에 54쪽에는 재수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써놨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과 달리 제 거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저 부제목도 앞에 책에 보면 밑에 부제목도 교육학 논술 기출문제 분석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거 확실히 학자 같은 느낌이 나, 그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기출문제가 여기 보면 기출문제가 쭉 나와져 있어요. 여태까지 기출문제가 다 나와 있거든요. 18쪽을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18쪽. 참 작년에 행복했는데 18년이 올해는 19년이라 그냥 18쪽에 보면 한눈에 보면 교육학 논술 추적에 이렇게 우리 책에 앞에도 있는데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2019년 중등 문제,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25쪽부터는 2014년부터 해서 쭉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해설도 돼 있고, 물론 기출문제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맨 뒤에 부록 전에 기출문제도 이제 봐야 될 땐 볼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보셔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나눠드린 거니까 인강생들도 보시면 되니까 한번 좀 보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인강생들도 올려드렸어요. 필기노트 나눠드렸죠. 1, 2월 달에는 필기노트를 나눠드리지 않아요. 강의용 필기노트 자료집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1, 2월 때는 이런 걸 나눠드리지 않는데 왜 나눠드렸느냐면 이건 언제 강의한 거? 2016년 강의한 거. 교수님 왜 이렇게 늦게 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생각하기에 작년 것도 그냥 올려는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조금 타이핑에서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나눠드렸고, 이거를 읽어가면서 수업하는 게 아니고 제가 칠판을 쓰면서 수업을 할 텐데 여기에다가 쓰셔도 좋고 여러분 책에 쓰셔도 좋고, 교수님 저 싫어요, 제 거 만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드시면 되고, 사람 다 각각이니까. 아셨죠? 그리고 혹시 이것이 인강생들 뭐 그냥 프린트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보기가 조금 또 귀찮다 이거,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학원 자료실에 요 원본이 올려져 있으니까 프린트를 하셔서 이렇게 A4 용지로 프린트 하셔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철해서 갖고 다녀도 되고, 무슨 말 아시죠? 편하신 대로 그거는 저는 이거 해도 하셔도 되고 막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올해 2016년 거 올려드렸는데 지금 나눠드렸는데 17년 거 18년 것도 나눠드리는 아니고 자료실만 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편하신 거 아무거나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나눠드린 거니까. 선생님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럼 안 갖고 다녀도 되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책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올해. 그래서 더 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빠질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교수님 여기 필기노트에 있는데 왜 말씀 안 해주세요? 그럼 물어보지 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16년으로 보내버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럼 물어보지 마.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17년 거, 18년 거 그것들 중에 여러분들 보시고 아무거나 좋은 거 있으면 그걸 갖고 프린트 하셔서 어차피 대등소이하니까.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첫 번째 14쪽 교육의 개념 교재로 갑니다. 교육의 개념. 교육이란 도대체 뭐냐? 근데 이제 작년 책에는 교육이란 뭐냐 그냥 쭉 써놨는데 올해 책에는 이제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올해 책은 작년 책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올해 책은 굉장히 슬림해졌고 다이어트를 좀 많이 시켰습니다. 한 반으로 다이어트 시켰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 책은 글줄이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왜냐하면 논술하려면 그렇게는 해야 되는데 요즘에 트렌드가 또 그렇게 길은 거는 싫어한다고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넘버링까지 아예 넘버링 탁탁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탁탁 넘버링을 했고, 그 다음에 시험과 관계되는 것 쪽에만 조금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조금 여러분들 편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작년에 있던 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더 첨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이란 뭐냐 그 개념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우리 교육과 같이 써먹을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학상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는 가르칠 교자고요. 한자로 써놨으면 더 좋을 텐데 있죠. 가로 이번에 개념에 써 있어요. 근데 한자로 쓰면 여러분들 싫어한다며. 한맹, 그치? 한맹. 한자 쓰면 최고 싫어해, 그치? 한맹. 그래서 우리 이 정도는 알잖아. 가르칠 교자에 배울 학자, 서로 상자, 그 다음에 성장할 성장자예요. 그래서 교학상장은 문자 그대로 뭐다?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어느 학교고 교학상장이라는 단어는 어딘가에 보면 다 걸려 있어요. 태극기 걸려 있듯이. 정말로. 근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이게 뭐냐면 팁. 제가 아까 얘기했죠. 팁이라는 거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제가 팁 그런 거는 잘 써놓으세요. 언제 써먹을 거야? 면접 때. 면접 때 써먹을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면접은 외워서 하는 거는 별로 좋아라 하지 않아요. 면접관들이. 왜? 저 외웠네. 정말로 교사의 마인드가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게 면접이에요. 1차 시험에 1.5배수를 뽑아요. 근데 강원도는 2배수 뽑아요. 강원도는 그럼 왜 2배수 뽑을까? 강원도는요, 특성상 시험 봤다가 2, 3년 지나면 다 도망가요. 무슨 뜻인지 제 말 이해되세요? 2, 3년 지나면 다른 데 시험 봐서 다른 데 다 가버려요. 그래서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하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게 최고 골머리래요. 조금 이제 뭔가 할 줄 이제 한 해 이르러 가면 가버린대.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2배수 뽑아. 이유는 뭐겠어 그러면?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정말로 여기에 뿌리를 받고 있을 사람인가를 보겠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강원도 볼 사람은 무조건 저는 죽을 때까지 뼈를 여기다 묻겠습니다 얘기해야 돼.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 얘기는 뭐죠? 결국 면접에서 교사의 마인드를 정말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똑같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는 2배수 뽑는 게 아닌데 경기도는 면접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토론도 해요. 주제를 뚝 던져주고 1차 학교 가서 선생님끼리 토론을 해요. 그리고 감독관이 이렇게 지켜보고 앉았어요. 저 새끼 봐라. 저거 오만 소리 하고 앉았네. 이런 거예요. 에이, 저건 외워서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외워서 다 아는 거면 뭐야? 점수 줄까 안 줄까? 저 선생님 저런 생각도, 이런 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그렇게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보세요. 교학상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교사들은 뭐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 학에만 있단 말이죠. 학.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개념에 교학상장 문자 그대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는 말이다.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고 학생은 배우기만 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교사도, 이게 팁이야. 이게 교사도 뭐 학생을 가르치면서 성장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교사도 나날이 성장한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지금 빨리빨리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고 학생은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다. 이해되시죠? 동그라미 2번. 학문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가르쳐보면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스승은 부족한 것을 더 공부하여 제자들에게 익히게 하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인재로 간다. 다시 말하면 교사는 부족한 것이 늘 보일 텐데 가르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늘 새로움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조금 더 가면은 교육행정에 가면 장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자기장학이라는 게 있어요. 내 스스로 나를 장학한다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를 키워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교사는 그렇다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학생들한테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정확히 알려주세요. 아셨죠? 제 수업은 노트 필기를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작년 거, 재작년 거, 그재작년 거 노트 필기가 조금씩 다 달라요. 이유는 뭐게요? 전을 외워서 수업하는 게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 조금씩 가르치면서 또 다른 것들을 저도. 내가 고등학교 선생님 했으면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교장하고 있을 건데 고등학교 선생님 할 때는 편했어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많이 공부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교과서 바뀌어봐야 그냥 그 모양이거든요. 근데 교육학은 전혀 아니에요. 저 지금도 공부해요. 제가 교육학을 몇 년 했는데 제가 81학번인데 여러분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학부 81학번이에요. 교육학과 들어가서 98년에 대학원 졸업했어요. 박사과정.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 어제 주일날이었는데 교회들 갔다 오셨어요? 안 다니는 사람 안 갔겠죠. 저 어제 4시간 앉아 있었어요. 아니구나. 9시부터 해서 5시간 앉아 있었어요. 토요일날 하루 종일 앉아 있었고요. 왜? 해야 될 것이 또 있으니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사들은 어떠해야 된다? 학생들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나 스스로도 배워가야 한다. 꼭 기억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교로서 장. 이거에 좀 교로서 장. 이게 좀 우리가 초점을 우리 ET라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교사는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막힘을 알고 알았으면 어떻게 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게 ET의 마인드다. 오케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 학생들이 물어봤는데요. 선생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하실게요? 정확하게 얘기해라. 그래서 교학상자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멋있어 그러면 되게. 알겠지? 선생님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 교학상자.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아셨죠? 꼭 좀. 학으로서 장은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요. 꼭 좀 기억하자. 두 번째, 출탁동시. 개념 출탁동시란 가장 이상적인 사제지간인데요. 사제지간이에요. 이거는 교육이라는 말보다는 오른쪽에 의미가 뭐냐고요. 자, 줄이란 쫄줄. 닭이 알을 품었다가 달이 차면 알 속의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깨는 것이에요. 병아리가 껍질을 깨는 것, 즉 밑줄. 아동의 내재적 성장력이에요. 아동의 내재적 성장력. 아이들도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 뭔가를 할 수 있다. 아이들을 너무 바보로 생각하지 말자. 지금 그 말입니다. 학습은 이러한 내적 성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쫄탁. 알 속의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쪼을 때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마주 쪼는 것 교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죠. 이를 교육관과 연구하면 교사는 교사의 교도 훈련성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이제 어려운 말인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제대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동그라미 3번에 동시. 줄과 탁이 같은 때 일어나지 않으면 건강한 병아리가 태어날 수 없다. 안팎에서 이러한 두 존재의 힘이 동시에 알껍데기에 작용하면서 비로소 병아리는 온전한 생명체로 태어난, 즉 모든 생명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밑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형성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교학상장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 교사도 배움 필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고
교학상장은 결국 우리 교사들도 배워가는 것이란 개념이다. 이해되셨죠? 요 배워가는 것. 아까 무슨 개념을 썼어요? 제가 자기 장학이라는 개념을 썼죠. 교사도 늘 배워가야 된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사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출탁통신은 결국 뭐냐? 뭐를 얘기하는 거? 사제지간을 얘기하는 거죠. 사제지간에 무엇을 강조하는 말?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말. 제가 아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뭘 얘기했어요? 우리는 김인식 군단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서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알겠죠? 제가 수업 하면서 늘 말씀드릴 거예요. 학생이 먼저 잘해야 돼? 교사가 먼저 잘해야 돼? 교사. 학생은 아니야. 잘하려고 앉아있지 않아. 여러분들 지금 나한테 잘하려고 앉아있지 않아요. 저 새끼 얼마나 잘하나 그러고 내가 저 새끼 수업을 들을까 말까 지금 이러고 앉았잖아. 막말로. 그렇잖아. 그치? 똑같아요. 우리 교사. 그래서 상호작용이 중요한 출탁통신. 교육에서 꼭 우리가 생각한 두 번째, 교육의 정의 방식. 조작적 정의. 조작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거기 써 있어요. 1번에 조작적 정의라는 말이 뭐냐면 동그라미 맨 끝에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조작적이라고 해요. 오퍼레이션을 조작한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도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도라는 말은 뭐예요? 수은주의에서 얼마를 가리키나 이런 걸 조작적 정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조작적 정의를 이제 연구할 때 쓰는 건데 이거 다음 시간에 계속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조작적 정의란 말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도록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 이걸 조작적 정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구할 때 써먹어요. 예를 들면은 니코틴이 어떤 수행에 미치는 효과, 예를 들면 어떤 약물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럼 약물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에서 그 학습은 뭐예요? 뭐 학습이야?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나는 이때 학습이란 실기고사의 점수로 본다 이렇게. 그럼 느낌이 그만 오지, 그치? 이해되시죠? 그런 거를 조작적 정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할 때 더 써먹게 될 거고.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는 수업 끝나면은 잠깐 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몇 분이라고요? 요거를 조작적 정의라 그런다. 누구나 다 알아 이제. 잠깐 쉬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쉬게 보고 10분. 인강생들은 몇 분? 네 맘대로. 그치? 스페이스바 누르는 시간부터 그 다음까지 무한대. 아니지, 열심히 하고 있지, 그치? 계속 갑니다. 의의,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뭐 조작적 정의 뭐 나중에 더 보면 되고요. 뒷페이지 넘어갑시다. 기술적 정의는 두 번째, 기술적 정의 개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술적인 가능한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제 보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라고 얘기하면 꼭 그거는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기술적 정의는 그래서 뭐냐면 그냥 디스크립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립션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등산이란 산을 오르는 것 이런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근데 조작 정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등산은 산을 오르는 것. 조작적 정의는 산을 오르는데 몇 미터 산을, 어떤 산을, 얼마만큼 오르고 이런 거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그걸 뭐라 그런다? 조작적 정의 이렇게 얘기해. 개념 그래요? 자, 세 번째, 규범적 정의. 중요해요. 규범적 정의는 언제 중요하냐면 ET가 되기 위한 개념이에요. 규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윤리 도덕을 규범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거기 써 있어요. 규범적 정의는 하나의 정의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가치를 내포시키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규범적 정의는 가치를 내포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가 늘 얘기하는 말인데 여기는 없습니다만 교육은 가치 지향적 활동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규범적 정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육은
가치 지향적 활동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선생님, 교육은 가치 지향적 활동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는 게 한숨이 아니다 그 말이야. 심호흡하는 거다. 여러분들 제가 수업할 때는 이걸 늘 여러분들한테 생각해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수업하면서 WH 과제를 내면 WH가 뭐냐면 why and how를 따서 앞글자를 WH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육은 왜 가치 지향적이어야 되는가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왜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어야 되는가를 생각해서 숙제로 해갖고 오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노트를 나눠드린 거 보면 노트에 답이 있어요. 컨닝하지 말고. 근데 컨닝하고 싶어, 그치? 내가 얘기해줬으니까. 있다고 얘기 안 하면 모르는데 있으니까 보지 마 하면 더 보고 싶어. 보더라도 잠깐 생각하고 교육은 왜 가치 지향적이어야 될까? 근데 있으니까 그냥 봅시다. 쭉 넘겨보세요. 6쪽, 7쪽 뭐 어느 쪽도 가면 있어요. 그 숙제, 교육은 왜 가치 지향적 하는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이거는 교육학의 처음과 끝입니다. 교육은 가치가 내포되지 않는 것은 교육이라 하지 않고요. 뭐라고 그러면 훈련 이렇게 얘기해요. 남학생들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은 예비군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예비군 훈련이라고 그래요. 왜 예비군 훈련이라고 그래? 그거는 어떤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군대에서도 교육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너무 남자들 편향적인 얘기 한다고 또 가서 데모하지 말고 여학생들은 그냥 남학생 군대에서는 전부 다 훈련인데 뭐만 교육이라고 하냐면 정신교육 이것만 교육이라고 그래요. 정신훈련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총검술은 왜 훈련인데 정신교육은 교육이야? 총검술은 가치를 내포하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이는 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하나의 기술일 뿐이지, 그치? 내가 살아남기 위한. 근데 정신교육은 뭐예요? 가치 지향적이다 그 말이에요. 말 급자 그대로. 우리는 지금 뭐를 공부하는 거예요? 교육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박태환 선수가 수영하는 건 뭐예요? 교육이 아니고 뭐예요? 훈련이에요. 그 수영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누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교육자, 교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은 어떠해야 한다?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올바른 행동이냐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냐를 구분짓는 기준이 뭐다? 가치 지향적 행동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결정해야 돼. 면접에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면접뿐만 아니고 그냥 교육의 기본에 선생님 면접관이 선생님이라고 그때 이제 1차 끝나면 예비 선생님인가 선생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혹시 물어본다면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때 뭐를 갖고 얘기해라? 가치 지향적인 걸 갖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써있어 뭐 사랑의 매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체벌은 올바르지 않아. 그런데 그 앞에 사랑의 매라는 거는 때에 따라서 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체벌이 어느 경우에 가치 지향적이라면 이 아이가 지금 말로 해서 전혀 안 듣는데 한 대 맞으면 정말로 제대로 된 인간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 때려야 돼? 말해야 돼? 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선생님이 화를 풀기 위해서 때리는 건 아니고 이해되셨죠? 그런 말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정의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게 규범, 가치를 집어넣는. 그래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 학생을 이끌기 위한 것들이니까 꼭 가치 지향적이어야 된다. 꼭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어야 한다. 이건 명제입니다. 교육의 제1명제.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어야 한다라는 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피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피터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세요. 17쪽에.
자, 지금까지 것들 중에서는 뭐를 꼭 기억해라? 교학상장, 줄탁동시 꼭 기억하고 교육은 뭐여야 된다? 같이 지향점야 된다. 이거는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자, 거기 보시니까 근데 피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피터스가 보시면 교육의 정의, 교육은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교육의 준거라고 써놨어요. 그쵸?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라고 돼놨는데 준거는 뭐죠? 준거는 기준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절대평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준거지향이라고 그래요. 그 기준을 넘었느냐 넘으니까 준거라는 말은 기준, 크라이테리아, 기준의 다시 말하면 교육의 준거는 그러니까 교육의 기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교육이냐 아니냐를 따주는 뭐가 된다? 기준이 되는 게 교육이다. 그 말. 피터스가 결국은 피터스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일종의 이제 조작적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그럼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규범적 준거라고 되어 놨어요. 규범적 준거. 여러분들 지금 나눠드린 거기다 아마 다 써 있을 테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거기다 하시든지 책에다 다시 쓰시는데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라 그 말이야. 규범적 준거는 뭐냐면 이제 책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적 이렇게 써놨죠. 다시 말하면 규범적 준거는 목적을 뭐로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교육의 목적이 뭐냐? 교육의 목적은 규범이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내재적 가치여야 된다. 꼭 기억하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될 단어예요. 교육이란 뭐냐? 첫째, 교육의 목적은 어디다 둬야 되느냐? 내재적 가치다. 그럼 내재적 가치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내재적 가치, 그러면 내재적 가치하고 또 다른 거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외재적 가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지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요. 46쪽을 보세요. 지금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 목적론.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를 써놔라? ET의 개념을 또 써놔라. 뭐를 써놓냐면 내재만이 교육이고 외재는 교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누구에 의하면 피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그럼 선생님 이건 피터스 얘기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피터스의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봤잖아요. 교육의 목적을 어디다 뒀다고요? 규범인데 그 규범이 뭐라고요? 내재적인 가치를 둔다. 그럼 내재적 가치가 뭐냐? 지금 여기 미리 수업합니다. 46쪽. 교육의 내재적 목적. 교육의 내재적 목적은 교육과 의미상 관련된 목적으로 교육에 어쩌고 저쩌고 써 있어. 그럼 둘째 줄에 뭐 써요? 동그라미 1번. 즉 교육의 의미 안에 있는 거고. 교육의 의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의미 안에. 교육 그것이 그냥 목적이다 그런 뜻인데 말이 좀 어려워요. 어디 한번 보내요. 동그라미 3번. 내재적 목적은 본질적. 여러분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진짜라는 게 본질이지. 가짜는 비본질이겠지, 그치? 본질적인 건데 뭐라고 되냐면 굉장히 중요해. 교육 그 자체의 목적. 교육이 그냥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육 목적 내재설. 예를 들면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거 인격 완성, 자아실현. 이걸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기지약 그래요. 그럼 내재적 목적은 뭐예요? 교육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그 뜻이에요. 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어떤 것들이라고요? 인격 완성, 자아 실현, 또 우리가 쓰는 뭐 전인 교육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보세요. 외재적 목적. 그 외재적 목적을 얘기해서 비교하면 훨씬 더 쉬워요. 뒤에 오른쪽 외재적 목적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외재적 목적에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에 교육에서 외재적 목적에 강조한 교육 바깥에 있는 것은 뭐라고? 교육을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 수단화. 교육이 수단이에요. 수단. 예를 들면 어떤 거?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비본질적 기능이다. 둘째 줄 예를 들면 국가 발전. 대답. 입시 위주의 교육은 어디에 해당한다? 외재적 목적. 오케이. 컴퓨터스에 의하면
입시 위주의 교육은 교육의 준거에 하면 교육의 기준에 들여다보면 입시 위주의 교육은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셨죠? 그건 교육이 아니다. 교육이 어떤 거에 수단이 되는 건 그건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피터슨 훈련이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규범적 준거 내재적인 거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에 교육받은 사람이란 뭐라고 해서 내재적 가치. 예컨대 정확한 사람, 우아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해되셨죠? 동그라미 2번에 즉 내재적 가치를 가르치고 배울 때 교육이 되면 수단적 가치를 배우는 건 뭐다? 훈련, 강습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김인식이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 교육학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교육학을 갖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논술에 나오니까 이건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합격만을 위해서 제가 가르친다면 저는 뭐예요? 피터스에 의하면 김인식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학원이니까 그래야 되나요? 저는 그것만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것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단언컨대. 근데 그거는 부가적으로 생겨요. 공부하다 보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티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두고 있어요? 인지적 준거 그랬어요. 암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지적 준거가 거의 뭐라면 교육 내용에 관한 거예요. 내용에 관한 거다. 내용을 뭘 가르쳐야 될 거냐? 그럼 교육이란 뭐를 가르치는 거냐? 인지적인 거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뭐냐면 지식 이해 그리고 뭐라고 써놨어요? 인지적 안목 그랬어요. 지식 이해를 거쳐서 뭐까지 가야 되느냐? 인지적 안목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식 이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지식을 아는 거는 교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뭐 해야 되면 인지적 안목. 안목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안목이 뭐예요? 안목. 보는 눈. 안목이 있다. 그런 말. 보는 눈을 갖는 거. 그럼 무슨 뜻이냐? 책을 한번 보시죠. 동그라미 2번에 인지적 안목은 교육받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가치. 인지적 안목이란 넓은 시야, 즉 지식 영역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인지적 안목이 없는 사람은 훈련받은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교육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보는 눈, 사물을 보는 눈, 세상의 이치를 보는 눈이 밝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지식이라고 그래? 지혜라고 그래? 지혜.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유교 사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식이 아니고 뭐예요? 지혜의 개념이에요. 지혜. 이해되셨죠? 우리 육아 사상에서 사덕 그럼 뭐죠? 인, 의, 예, 지. 이는 어질인, 의는 오를의, 예는 예절, 지는 지혜 지자예요.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식의 지자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지혜 지자예요. 그러니까 육아에서도 단순한 지식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지적 안목을 길러줘야 한다. 칠판. 입시 위주의 교육은 지식, 안목, 지식. 입시 위주의 교육은 얘도 안 맞고 얘도 안 맞네? 피터슨 우리나라 오면 못 살겠다. 그치?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 안 와? 세 번째. 뭐 써 있어요? 교육 과정에 준거. 그래서 과정 준거. 과정 준거는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프로세스니까 어떤 방법이냐. 거기 책에 다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 그래서 주체가 지금 누구예요? 학습자예요. 학습자. 의식과 자발성.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학습자의 의식이란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스스로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갖도록 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적극적으로는 너무 어렵고요. 소극적으로.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 학습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오늘 뭐 공부할 거야 하는 예를 들면 수업 목표라도 제시해 줘라. 그래, 아, 오늘 내가 지금 이런 거 해야 되는 거구나.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해줘라. 그 말이에요. 거기다 뭐까지? 뭐까지? 학습자의 자발성. 자, 그럼 ET 한번 가볼까요? 보이나? 얘 때문에 안 보이지? 여기 쓰면 안 보이더라고, 얘 때문에. 이거 내려야 되나, 이거? 이거 내리면 또 내가 또 허리가 아픈데. 그래도 다음 시험부터 좀 내릴까? 그런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왜 키는 커가지고, 이씨. 요에다 쓸게요. 보세요.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 그럼 여러분, 저 좀 한번 보고 올게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써보세요. 의식. 그럼 학습자의 의식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사가 뭐를 해줘야 돼? 아이들한테? 뭐 수업 목표를 제시해줘라. 빨리 써. 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수업 목표를 제시해줘라. 의식에서는. 목표 제시. 교사가 해야 될 일은 목표를 제시해주면 이해되시죠?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자발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 동기유발. 그런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세 가지. 교육이란 뭐냐? 첫째, 목표는 어디다 둬야 되고, 규범적, 준거라는 말을 가지고 내재적 가치에 둬야 되고, 내용은 뭐라고 얘기했고, 인지적, 준거라고 해서 뭐를 가르쳐야 되고, 인지적, 안목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은 과정적, 준거라는 말을 가지고 뭐를 하고 있다. 학습자가 주축이 되는 의식과 자발성을 두어야 한다. 오케이. 여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맞으면 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교육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의 WH 첫 번째. 숙제 낸단 말이에요. 숙제. WH 첫 번째. 제가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따가 거꾸로 교실하면서도 얘기해 보시면 되고, 인강생들은 스터디 하시면 얘기해 보면 되고, 내가 내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걸 안 바뀌어. 내년에도 또 낼 거고, 후년에도 또 낼 거고, 안 바뀌어. 제 수업을 계속 듣는 사람은 지겨울지 모르지만 또 새로운 분들이 초점을 뉴페이스한테 둬야 되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뭐냐면,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을 비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로 쭝얼쭝얼 써보세요. 알겠죠?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로 우리나라 교육을 비판하기. 됐죠? 꼭 한번 비판해 보시도록. 선생님, 논술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잘 쓰면 돼요. 근데 어떻게 잘 씁니까? 제가 얘기했었어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논술 쓰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알면 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논술 쓰는, 지금부터 조금씩 말씀드리면, 논술 쓸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말하듯이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논술은 문어체를 쓰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말하듯이.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뭘 하시냐면, 핸드폰에다가 이걸 갖고 여러분 쭈글쭈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로 지금부터 우리나라 교육을 비판해 보겠습니다. 얘기했지, 내가. 요걸 글로 쓰면 그냥 논술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글이 안 써지는 사람 내가 늘 뭐라고 그러냐면,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봐라 그래. 그리고 그게 되면 거울을 쳐다보고 얘기해라. 그냥 네 혼자 얘기해라. 논술 잘하는 방법이에요. 최고 잘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글씨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글씨 못 써요? 쓸 줄 알죠? 그럼 됐어요. 그럼 돼. 볼펜 잡을 줄 알죠? 그러면 돼요. 볼펜 못 잡는 사람은 요즘은 타이핑으로도 시험 봐요. 그거 할 수 있으면 돼요. 상관없어요. 말로 해보세요. 알겠죠? 말로. 그러니까 이따가 거꾸로 교실할 때 얘기해보고, 아니면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알겠어요? 숙제 해와야 돼? 숙제 그럼 해 안 해? 내일?
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부처님께서. IS 애들이 와서 한다. 안 하면은 그치? IS 애들은 뭔지 알지, 그치? 뭐 둘 중에 하나요. yes or 아니면 no. 사망이요. 꼭 해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뒷페이지. 교육의 규범 적정.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여러 가지 규범적 정의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뭐냐면 일단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 거기다가 쓰세요. 뭐냐면 사람들마다 교육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달라. 그렇겠지? 그래 안 그래? 피터스는 교육을 어떻게 가치를 부여해서 내재적인 것만 부여했단 말이야.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여러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교육의 규범적 정의에 1번에 뭐라고 써요? 주입으로서 교육 무슨 말 써놨어? 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 관이라는 건 볼관자잖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해됐어요? 한 사람을 놓고 김인식이라는 사람을 놓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뭐예요? 그거는 관의 차이죠.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왜 이게 규범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 그렇게 봤다 그 말이야. 나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교육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쉽게 표현하면 라고 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입으로서 교육관을 보겠습니다. 이건 고대. 이거는 그 옛날 BC에 있던 거 BC 아니구나. 우리나라도 있었나? 글자도 뭐예요? 주입으로서 교육관이 뭐라고 돼 있어요? 교사 중심. 뭐예요? 그냥 교육자가 학습자에 어떤 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주입하는 거야. 주입.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외워. 끝. 선생님 외워라 그냥. 알겠지? 이게 교육이래. 지금으로 보면 이런 교육과는 그지 같으다. 그치?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 옛날에는 이게 짱이었다. 오케이? 알겠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다 지금 컴퓨터 한 대씩 다 들고 다니잖아. 컴퓨터 한 대씩 다 들고 다니잖아. 80 몇만 원짜리, 120만 원짜리도 있고 다 들고 다니지?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 그럼 옛날 사람이 지금 오면 뭐야? 그러겠지. 생각이 같을 수 없지. 지금 옛날에는 그게 최신이었는데 지금 보면 이상하잖아. 똑같아. 고대에는 이게 최고의 교육이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렇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주형으로서 교육관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좀 제가 쓰면서 주형으로 교육관, 그래서 관이라고 그래서 관. 주형이란 말이 뭐냐면 주형, 틀이에요. 틀. 주형이란 말은 틀이란 뜻이에요. 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붕어빵 틀. 야, 얘들아, 붕어빵 틀하고 잉어빵 틀하고 뭐가 다르니? 붕어빵과 잉어빵의 차이가 뭐니? 아, 잉어빵은 좀 비싸다. 그치? 그런 거야? 뭐, 난 아직도 모르겠어. 틀. 그럼 봐봐. 붕어빵 틀이란 말, 틀. 주형이란 말은 틀이란 뜻이에요. 그럼 붕어빵 틀이니까 주인이 틀을 만들어 놓고 밀가루를 부으면 똑같은 게 만들어지지. 결국은 뭐냐면 교사의 의도대로 뭐 하는 거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누구의 의도대로? 주인. 교육에서 주인이 누구야? 교사. 이렇게 보았단 말이지. 의도대로. 무슨 말 이해되셨죠? 의도대로 만드는 것. 주형. 이거는 어디서 온 거냐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이 생각을 가져요. 행동주의 심리학의 관점이에요. 행동주의는 뭐죠? SR. 이 정도는 알죠? 행동주의. SR. S가 뭐고요? 자극. R은 뭐예요? 반응. 무슨 뜻이에요? 자극만 주면 반응이 나타나. 교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이해되셨죠? 이거 가장 큰 문제는 뭐?
요 밑에다 써야 되는데 얘 때문에 지금 안 보일 것 같아서 내일은 이제 치워야 되겠다. 안 그래 수업이 더 중요하지 뭐. 내 허리보다. 아니야 얘가 내려가면 내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 맨날.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러던데. 우리 딸이 그래.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하니까 제 수업 듣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학부생 때 지금 이제 대학원 졸업해서 이제 있지만 연구소 있지만 학부생 때 아빠 맨날 이렇게 하고 수업해? 이렇게 해요. 뭔 말이야? 그랬더니 도산에서 보니까 아빠 수업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수업하던데요. 얘가 나으니까. 그래 아무튼 밑에 좀 그래야 되겠어. 교사의 의도대로 하는 거니까 문제점은 뭐예요?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이 수동적이다는 이해되시죠? 학생이 수동적. 요즘은 학생 수동적이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치? 구성주의에 의하면 그쵸?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라. 뭐 주형이란 단어 쓸 때는 교사가 의도대로 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건 어디서 얘기하는 말? 행동주의. 요것도 뒤에 가면 또 써먹어요. 그래서 지금 쓰는 것도 주형으로서 교육관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논술에. 근데 왜 하세요? 나중에 뒤에 가는 거 공부할 때 써먹어야 돼. 그래서 주형으로서 교육관 그 다음에 이제 동그래 1번에도 보니까 써져 있죠. 교재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돼 있어.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3번에 도야로서 교육관 별표 좀 해놓으세요. 별표 해놓고 거기다가 ET 무슨 말이냐면 도야로서 교육은 별표를 왜 했느냐면 시험 문제 잘 나와서가 아니고 ET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시험 문제 도야로서 교육관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논술에서는 거의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생각의 기본이에요. 그거 다 써놓으셔야 돼요. 교육의 가장 기본적 생각 도야로서 교육관. 작년 책에는 도야로서 교육과 막 3페이지에 걸쳐서 막 써놨더니 막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싹 지워버리고 이렇게 제가 막 표로 막 목적은 뭐고 내용은 뭐고 방법 뭐고 막 완전히 뭐 이게 수험서 책 같아졌어. 이제. 그래도 이제 여러분 필요하니까. 자 보겠습니다. 도야라는 말은 뭐냐? 도야는 이런 뜻이에요. 갈고 닦음이라는 말을 도야라고 그래요. 도야라는 말 자체는 갈고 닦는 것. 갈고 닦는 거니까 결국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훈련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훈련. 갈고 닦는 것, 훈련.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말 써요. 정신도야. 이렇게 써요. 때에 따르면 신체도야라는 말을 쓰는데 신체도야라는 말은 잘 맑지 않고요. 그때는 신체는 훈련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것만을 얘기할 때를 주로 도야라는 말을 써요. 또는 인격도야. 인격 훈련이라는 말 안 쓰잖아. 그치? 인격 훈련 들어봤어? 못 들었잖아. 그럴 때 이제 인격도야 그래요. 같은 말인데 이제 피지컬한 쪽은 신체적인 면 훈련이라는 말을 쓰고 정신적인 면을 이제 도야라는 말을 써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격을 도야하기 위해서 도구가 뭐였을까? 무엇을 가지고? 책.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책. 사서, 삼경. 서양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7자유과.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 나올 거예요. 7자유과. 그래. 사서 삼경 뭔지 아시죠?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유교, 경전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도야로서 교육은 인격 도야가 얘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도구는 책이기 때문에 책과 관계되는 거는 교과형 교육과정에서 주로 얘기하는 과목이에요. 자, 그럼 대답. 도야로서 교육은 인격 완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책. 이게 뭐라고 우리 학교에서는 교과서 그러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교과서는 무엇을 하기 위한 도구다?
인격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조금 전에 피터스가 얘기한 규범적 중거하고 맞아떨어져 안 맞아떨어져? 맞아떨어지지요. 우리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해요. 뭐 한다고 그래요? 교과서 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써요. 다른 말로 전인교육을 위해서라는 말을 써요. 근데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지만.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전공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그 과목, 선생님 저는요 비교과인데요? 아니, 비교과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가 없을 뿐이지 나름의 교과서는 있잖아요. 나름의 책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무엇,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하기 위한 거다? 학생들의 인격을 도야해 주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다?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다. 이게 뭐야? 도야로서 교육관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셨죠? 정말로 중요해요.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도야로서 교육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치? 19쪽 책을 좀 보겠습니다. 그 심리학적 배경에 누가 있냐면은 로크의 능력 심리학으로 되어 있어요. 능력 심리학이 있어요. 로크라는 사람이 능력 심리학을 얘기하는데 이 능력 심리학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도 훈련을 통해서 그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능력이란 말이. 인간의 마음도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키우듯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능력 심리학이란 말을 써요. (111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111쪽에) 로크가 나와요. 지금 로크가 나오니까 우리 서양 교육사하고 한국 교육사는 이거 완전히 계륵이에요. 이거 시험에 날지도 안 날지도 몰라. 이거 한국 교육사는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그런데 또 뒤통수 맞으면 또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한국 교육사는 날 가능성이 거의 없냐면 한국사 검정 여러분 자격증 있잖아, 그치? 그런데 또 굳이 한국사를 낼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서양 교육사는 그럼 어떠냐? 서양 교육사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수업할 때는 서양 교육사와 한국 교육사는 수업하지 않고요. 1, 2월 달 기본반 할 때 특강으로 서양 교육사와 한국 교육사를 해놓고 1년 동안 써먹어요, 그냥. 무슨 뜻이냐? 1, 2월 달에는 서양 교육사와 한국 교육사를 특강 형식으로 수업을 하고요. 3, 4월 수업 듣고 5, 6월 수업 들을 때 계속 그 특강했던 그 영상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써요.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들 혹시 보셨어요? 안내서에 내일부터 매주 화요일은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씩 특강을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 서양 교육사부터 해요. 내일은. 끝나면 한국 교육사고요. 그거 끝나면 교육 행정에 몇 개 조금 할 거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그럼 화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거꾸로 교실은요. 그럼 그 수업 끝나고 거꾸로 교실 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좀 수년된다. 그래서 화요일은 아무튼 특강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라. 오케이. 그래서 내일은 화요일은 우리 인강생들도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일은 수업이 끝나고 1시간 점심 식사를 하시고 곧바로 서양교육사 수업을 조금 계속 이어갑니다. 특강 형식으로. 아셨습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수업 못 듣는 분들은 그 부분을 인강으로 넣어드리는 거니까, 넣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로크 보세요. 로크에 보시면 가로 3번에 형식 도야설이란 말이 있어요. 도야인데 뭐라고 써놨어요? 형식 도야. 그래서 이거 형식이란 말이 뭔지 조금 더 볼 거예요. 1번에 지식이나 정보는 머릿속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능력이 뭐냐면 마음의 능력. 그래서 심근,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근, 이게 그래서 뭐라면 능력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심근, 마음의 능력을 단련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7자육과 이런 말 써있고 똥은 이번에 그래서 지육은 훈련과 연습 이런 말 써있어요. 훈련을 강조해요. 그걸 이제 능력 심리학이라는 말을 써요. 다시 앞으로 오세요. 19쪽에. 그래서 로케 능력 심리학에 두고 있는데 자, 여기 좀 보겠습니다. 그럼 이 도야라는 말은 어떤 도야를 얘기하느냐? 형식 도야를 얘기해요. 형식 도야. 형식 도야. 다시 말하면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내용이 아니고 형식이란 말이 뭐냐면 내용은 단순 지식이에요. 단순 지식. 단순 지식만을 강조하는 게 내용이라면 형식은 이렇게 힘력자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고력 이런 거. 추리력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 사고력, 추리력 이렇게 썼 이 글자라면 아까 피터쌤이 뭐하고 비슷한 말이 되느냐면 인지적 안목하고 비슷해져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모차르트의 음악을 공부하면 아, 음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그거를 보는 눈이 생기고 그럼 음악에 대한 무엇인가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 이해되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형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뭐를 강조해? 내용, 형식. 내용. 외워라. 그치? 뭔 말인지도 모르고 외워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외우니까 뭐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 완성이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형식 도야라고 얘기하고 이 형식 도야는 그 밑에 써져 있어. 한번 볼게요. 1번에 부소 능력. 말이 좀 어려워요. 부소 능력. 그럼 부소라는 말이 뭐예요? 부소. 이거 책에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보니까 이거 써놨더라. 부소. 아닌가? 없네? 어디 써 있었던 것 같았는데 여기는 없구나. 다른 거에 있었나 보다. 부소. 한자로 쓴 건데요. 부소. 이게 뭐냐면 장소를 얘기하잖아요. 장소. 무슨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치? 그치? 예를 들면은 편집을 담당하는 부서. 그럼 뭐예요? 편집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부서라는 말이 그 말이야. 각각의 부서가 있단 말이지. 근데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이 각각의 장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 보면은 이쪽은 추리하는 힘, 이쪽은 뭐 무슨 하는 힘, 이쪽 뭐 하는 힘, 이게 있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누가? 로크가. 근데 이게 요즘 들어서 맞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논리적인 것은 좌뇌, 우뇌. 좌뇌. 논리적인 것은 비논리적인 것은 우뇌. 이렇게 각각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요즘 여러분 이거 아세요? MRI는 알고 있죠? MRI 앞에다 F 붙인 거 있어요. Function MRI. 뭐냐면 요즘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뇌 특정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된대요. 특정 부분. 무슨 말이에요? 특정 부분은? 그게 뭐야? 사랑할 때 담당한 어떤? 그게 뭐야? 부소야. 사랑이라는 걸 담당하는 부서. 어떤 부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라? 훈련을 통해서 갈고 닦아서 뭐를 키우는 것? 형식, 인격, 완성. 이걸 뭐라 그런다? 도야로서 교육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거를 뭐라 불렀고? 부소 능력 이렇게 불렀고 거기 보시면 그래서 부소 능력을 강조한다. 거기서 이제 인간의 마음은 지각력, 기억력, 상상력, 추리력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여러 장소가 있다. 그래서 부소 능력의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좀
도에라스 교육이 조금 말이 많아지죠.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형식을 담당하는 이런 역 이렇게 표현한 요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부소 능력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해되셨죠? 요 힘 이런 것들을 부소 능력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이번에 심리적 형식을 강조한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형식은 뭐예요? 일종의 그릇을 얘기하는 말이 쉽게 표현하면 그릇. 제발. 얘는 그릇이고 얘는 뭐예요? 글자 그대로 내용.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보다는 그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릇은 뭐예요? 예를 들면 물병이라는 그릇은 뭐를 담아야 돼? 물. 기름 담으면 물병으로서의 역할이 달라져.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그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 그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그릇을 담는 거. 이게 뭐예요? 걔는 그런 거 할 그릇이 안 돼. 이해돼요? 이해되죠? 우리 쓰는 말이잖아. 걔는 그 그릇이 안 돼. 그 깜냥이 안 돼. 그런 그릇이 안 되는 애가 어떻게 그런 그릇 안 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요 옆에 여의도 가면 나쁜 새끼들. 그지 같은 놈의 새끼들. 내가 보기엔 그래. 근데 사실 걔네들 욕하는 건 우리 욕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뽑았는데, 그치? 걔네도 우리가 뽑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 욕하면 우리야. 근데 그런 그지 같은 새끼들 저기 많아. 또 욕하면 안 되는데 또 욕하고 있어요. 나쁜 새끼들. 정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 아이고 진짜 그릇이 안 되는 애들 몇 명 있어 거기, 그치? 텔레토비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같은 거 내가 늘 가끔 얘기하는데 텔레토비와 국회의원들의 공통점. 지네들끼리 몰려다닌다. 두 번째, 사는 집이 좀 비슷해. 이렇게 도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좋아한다. 네 번째는 이젠 그만 그랬다 또 나온다. 뭐 이런 거. 아무튼 우리가 잘 뽑아야 돼. 고민하고 뽑아야 돼. 그릇 이해되셨죠? 그 그릇이에요. 그릇. 알겠지? 교사로서의 그릇이 돼야 돼.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해? 교사로서 그릇이. 여러분들 교수님들 중에 저거는 그릇이 참 계셔? 안 계시겠지? 좋으신 분들이니까.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뜻. 그러니까 결국 그릇은 뭐예요? 결국 이쪽과 관계되는 거잖아. 알겠죠? 그럼 이제 이해됐지? 형식 그릇. 오케이. 그 그릇. 그지 같은 그릇 그거 이렇게. 그래서 거기 써 있어요. 기억하고 추리하는 대상이 되는 지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하고 추리하는 힘. 힘이야, 힘. 내용이 아니고 추리할 수 있는 힘, 사고할 수 있는 힘, 사람을 대하는 힘. 이해되셨죠? 그런 것 같아요. 교사로서의 그릇. 오케이. 결국 정신적 활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로 2번에 교육의 목적 어디에다 두고 있다? 인간의 정신도에는 곧 정신을 길러 인격 완성이다. 이해되죠? 교육에 대한 뭘 갖고 간다? 7자율과 같은 교과를 갖고 간다. 교육의 방법 뭐가 있다? 독서를 통해서. 2번에 독서가 뭐예요? 로켓 능력심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뭐를 통해서? 훈련. 그래서 이게 전이론은 이게 언제 뭐냐면 형식 도야설이란 전이론이에요. 전이는 뭐예요? 배운 걸 따는데 옮겨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체육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우리 여기 체육과 있을 텐데, 많을 텐데, 체육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근육을 단련시켜 놔야, 그 다음에 모든 과목, 모든 운동에 다 적용되지. 그치?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쇼트트랙 이상화 그 선수의 허벅지가 막 내 거의 허리 둘레만한 거. 이따만한 거, 그치? 그러니까 뭐야? 일단 모든 운동의 가장 기본은 뭐? 근육, 체력, 훈련. 그래야 모든 거에 다 적용된다. 그걸 뭐라 그런다? 형식, 도야설 그런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에 학교 학습을 통해서 기본 능력을 훈련하면 여러 분야에 잘 적용이 된다.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Yes, sir. 그럼 도야로서 교육관 이해되셨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오늘만 다시 한번 해.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없어. 도야로서 교육은 목적은 어디다 두고 있고 머릿속에 인격 완성. 무엇을 가지고? 교과.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뭐를 기르는 것? 형식, 도야. 그 그릇을 키워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과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뭐를 길러줘야 되는 것? 힘. 세상을 볼 수 있는 힘. 올바른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그릇을 길러주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다? 우리 교사의 역할이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장으로서 교육관. 성장으로서 교육관. 이건 조금 지우고 설명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조금 좀 옆으로 쓸게요. 저기 너무 좀 지저분해서. 성장으로 교육. 자, 여기 볼까요? 성장이라는 말을 붙이고 놨더니 결국은 누구 중심이 된다? 예, 학생 중심이단 말이죠. 성장이니까. 학생 중심. 그렇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장으로서 교육과는 요 CU는 편의점 CU 아니고 커리큘럼 CU, 교육과정.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CU 썼어. CU 쓰기 싫으면 뭐 GS 써도 돼. 아무튼 경험형 교육 과정에서 얘기하는 게 성장으로서 교육이에요. 그런데 성장으로서 교육 얘는 철학적 배경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면 자연주의 철학에 두고 있어요. 근데 자연주의 철학의 대표자는 누구냐면 루소예요. 루소는 교육학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에요. 자연주의 철학은 18세기에 있는 건 내가 교육방송 수업할 때 지금처럼 발음했다고 LG 교수님 발음 좀 조금 좀 연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18세기 말고요 조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18세기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냥 좀 연하게 해요. 그래갖고 예 자연주의 철학은 18세기에 있는 걸 이렇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튼 18세기 사상이에요. 대표자 누구라고요? 루소예요. 근데 이 자연주의 철학이 뭐냐면 자연주의. 기본 가정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말이에요. 이게 자연주의 철학이에요. 자연스럽게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교육하면 교사 중심이 돼야 돼? 학생 중심이 돼야 돼? 학생 중심. 자연스럽게 내버려 둬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 철학이에요. 18세기. 나중에 사회교육 하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두 번째. 그렇다면 교육이란 말을 이제 빼고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이제 우리가 교육이니까 다 쓰면 앞에는 교육이란 말 다 써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뭐 돈 버는 목적이겠어. 그치? 아니겠지? 이게 교육의 목적이니까. 그럼 교육의 목적을 어디다 두냐면 사회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인. 요즘 MBN에서 많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해. 자연인. 자연인을 걔는 자연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아이고 잠깐만요.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이쪽으로 잘 안 이렇게 다니지 않도록 인간생각하고 상관없이 이거 다니다 보면 요거 떨어지는 순간 이게 마이크 다 고장 나고 여기는 철조망 쳐놨어 여기. 내일부터 내가 철조망 쳐놓을 거야 이거. 비무장지대 여기 오면 안 돼. 자연인. 그래 내가 지금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농담. 그 MBN인데 그 자연인 나오잖아. 그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그치? 완벽하게 이 삶이지? 엄놈이 뭐라고 하는 놈 하나도 없어. 그치? 자기가 먹을 거 알아서 결국 알아서 하고 알아서 하고. 내가 꿈꾸는 삶인데 나 이승훈이 부러워 죽겠어.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루소는 고상한 야인 이렇게 써요. 야인은 자연인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왜 앞에 고상한?
교육이 되려면 아까 뭐라 했어요? 교육은 가치지향적.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망나니 야인이 아니고 고상한. 발. 세 번째. 대답해 보세요. 목적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뭐 얘기해야 돼? 내용부터 내용. 목적 있으면 내용. 그 다음에 방법. 그치? 배고파. 목적. 그럼 뭐 먹을 거야? 김밥.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젓가락으로 먹을까? 손으로 먹을까? 그 방법이. 김밥도 없는데 젓가락, 손가락부터 얘기하면 안 되잖아. 누가 얘기한 거예요? 목적, 내용, 방법, 평가, 타일러. 교육의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공부할 때 요 중어를 갖고 머릿속에 공부하면 쉬워요. 외우지 않아도 돼. 자, 아까 피터슨 교육의 목적을 어디다 뒀다고? 규범. 내용은 인지. 방법은 자발성, 과정. 그럼 이제 이해되지? 목적, 내용, 방법.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내용은 그럼 뭘 갖고 해야 되느냐? 자연 자체. 뭘 갖고 가르쳐라? 자연 자체를 갖고 가르치래. 예를 들면 물리에서 지렛대 원리를 가르치는데 지렛대 원리를 책으로 가르치지 말고 살다 보면 돌을 옮길 때 그 지렛대 원리를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루소는 사물 그래요. 사물. 자연 갖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다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럼 방법은 자연스럽게 저 위에 썼던 거 자연스러움. 다시 말하면 억지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야. 강제로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강제.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말 써요. 직관교육이라는 말을 쓰는데 직관교육이라는 말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시청각 교육이에요. 시청각. 교육학에서 요거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직관교육이라는 말을 쓰면은 시청각 교육이에요. 직관이라는 말이 뭐냐면 한자로 번역한 말이에요. 고들직자 볼관자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쳐다보면 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 해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 뭐가 더 자연스러워? 보는 거. 우리가 있잖아. 백문이 불여일견. 보는 게 이게 더 자연스러워. 보여줘라. 말만 하지 봐라.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위에다 쓸게요. 너무 밑으로 가면 또 안 보이니까. 다섯 번째. 그렇다면 교사관은 어떨까? 교사는 교육관은 어떤 교육관을 갖고 있을까? 적극적, 소극적. 소극적. 예, 소극적. 그래서 소극적 교육관을 가져야 도와줘라. 그래서 도와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구성주의도 어떻게 보면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성주의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줘라. 학생들이 하도록 도와줘라. 적극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까 성장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교육이 되지 않고 학생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그건 올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외워! 그래서 외운 건 어떻게 돼? 금방 까먹어. 근데 내가 필요해서 한 거는 금방 까먹지 않아.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라.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봐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그래서 철학적 배경은 자연주의 철학이 있는데 요 성장으로서 교육은 저거하고 똑같아요. 루소의 생각을 현실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듀이예요. 듀이의 생각은 전부 다 어디서 갖고 왔느냐면 루소한테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성장으로서 교육, 학생 중심. 우리가 공부할 때 나중에 경험형 교육과정 그러면 이거. 철학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혹시 들었는지 몰라서 내일 할 건데 철학으로 하면 진보주의 철학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경험형 교육과정과 관계된 진보주의 철학. 듀이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객관식에서 시험 문제 냈는데 답지에다 1번 진보주의, 2번 자연주의 답이 없어요. 두 개 다 답이 돼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교재에서 보시면 성장으로서 교육 어떠저쩌고 뭐 써 있어요. 성장 또는 1번 써 있죠. 아동 중심이라는 말 써 있어요.
좀 읽어볼게요. 아동 중심이면 교육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주입이 아니라 뭐 안에서부터 밖으로 개발. 이해되셨죠? 아이들의 것을 개발시켜주는 것. 우리 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 주입을 가져야 돼? 성장을 가져야 돼? no. 둘 중에 하나로 가지 마세요. 극단적이 돼요. 어떤 거는 성장이 필요하고 어떤 건 주입도 필요해요. 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꼭 뭐 어떤 경우에는 주입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 늘 퀘션 마크를 붙이세요. 이게 뭐냐면 논술할 때 아니 여러분 면접할 때 써먹어야 돼. 어떤 거는 그럼 주입이 필요할까?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요. 아무튼 오른쪽에 5번째 계명, 오른쪽 자아실현까지 설명한 다음에 좀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명으로서의 교육. 계명이 뭐냐? 계명이 뭐예요? 계명은 도미미 미솔솔 계명이에요. 계명.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우침이지. 계명 깨우침 아니야? enlight. 뭔가를 아는 것. 눈이 띄어지는 것. 계명. 그게 계명으로서의 교육이에요. 근데 이 계명으로서 교육은 거꾸로 공부를 하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생각해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 대표자가 누가 있어요? 브루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브루너 같은 학문 중심 교육 과정 계명으로서의 교육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학문 중심 교육 과정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예요? 지식의 구조. 뒤로 까무러쳐도 암기하고 있어야 하는 단어. 지식의 구조를 강조합니다. 지금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하면 학문형 교육과정 그러면 첫 번째 지식의 구조, 두 번째 발견학습 두 단어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쯤 되면 머릿속에 그거 다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요. 밑에 쓰기가 좀 그러니까 위에다 쓸게요. 지식의 구조를 강조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식의 구조가 뭐냐면은 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뼈대.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지식의 구조 그랬으니까 지식의 구조는 원리나 개념이나 법칙 이런 것들을 지식의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지식의 구조가 제일 확실한 과목들이 이과 과목이에요. 수학, 과학 이런 거는 운동의 제일 법칙, 뼈다귀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학교에서는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수업할 때 야 너네들 지식의 구조 그러고 얘기하고 뭐라면 너네들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지식 구조가 뭔지 알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학생들한테 뭘 교수님들한테 물어봐라 수업 들으면서 교수님 여기서 지식의 구조가 뭐 물어봐라. 근데 웃으면서 물어봐라. 왜냐면 인상수 물어보면 교수님들이 화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수업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은 노란색으로 쓰고 있어요. 암기해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지식의 구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럼 뼈대 원리 개념 법칙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맨날 이걸 예를 들어요. 건물의 뼈대 아세요, 여러분들? 건물 지을 때? 맨 처음에 건물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작은 건물은 그냥 벽돌 몇 개 쌓으면 끝이지만 큰 건물 지을 때 뭐부터 해? 철골 구조부터 이렇게 세우지, 그치? 이렇게 세워놓고 쭉 올라가잖아, 그 옆에다. 그럼 철골 구조를 세우는 순간, 대충 몇 층짜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건물의 뼈대를 알면
건물을 추측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쵸? 요거를 뭐라고 하세요? 요 추측할 수 있는 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발견학습 그래요. 그러니까 발견학습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뭐를 알면 지식의 구조를 알면 아하 무엇구나 라고 스스로 추측하고 알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 볼게요. 발견 알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계명 아니야? 눈이 떠지는 거지. 아, 에이씨 이렇게 알아가는 것 이게 계명이야. 그렇죠? 계명. 그래서 발견학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계명대라고. 알란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말고. 왜 계명이라는 말을 썼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식의 구조를 알면 이렇게 누르러 보면 알게 돼. 그래서 이 지식의 구조를 아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지식의 구조를 알면 알게 돼. 이해되세요? 박사는 돼야 이게 가능해요. 박사 돼야 가능해요. 박사가 되면 뭔가를 보면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알아. 그럼 그 단어 하나 이렇게 쏙 빼낼 수 있어.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계명으로서 교육관. 근데 보세요, 칠판. 계명으로서 교육을 외우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학문형 교육 과정에서 뭐를 얘기하는 것? 지식의 구조와 뭐를 얘기하는 것?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알겠지? 또 저 계명으로서 교육 외워봐야 별. 저게 지식의 구조가 아니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나와 있는 것도 뭐가 하나 있어요? 자아실현으로서의 교육이 하나 있어요. 자, 요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자아실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제가 여태까지 수업하면서 어떻게 설명해 오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죠? 뭐 하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못 보던 거 뭐 하나 하고 있었는데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계명이 뭐고, 주형이 뭐고, 도야가 뭐고, 단어를 설명했지. 이유는 그 단어 자체가 왜 도야로서 교육이었어? 왜? 뭔가가 나타내주는 그 단어 자체가 지식의 구조야. 왜 도야라고 그러는지. 이해되세요? 이게 뭐냐면 개념이에요. 도야라는 말 속에 그 도야가 어떤 개념인지를 알아야 도야로서 교육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공 공부도 단어부터 확인하고 공부해라. 그냥 공부하면 안 돼. 단어부터. 무슨 단어인지 모르면 꼭 찾아보세요. 사전. 다 부탁드려요. 전공도 꼭 그렇게 하세요. 자아실현은 무슨 말인가 아니까. 근데 이 자아실현으로서 교육은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 중심 교육 과정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 과정. 근데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철학적 배경을 어디서 갖고 있느냐를 아는 게 중요해요. 철학적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면 실존주의 철학에 있어요. 실존주의는 내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이걸 실존주의라고 해요. 또 한자 쓰면 싫어하지? 열매 실자. 열매는 진짜라는 뜻이거든요. 그 진짜 존재할 존자에서 실존주의 그래요. 근데 이 실존주의는 실존주의 철학은 이건 한자로 써도 알아 이거는 생철학하고 거의 비슷해요.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존주의 철학과 생철학을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같다고 얘기하면 몰매 맞아요. 근데 교육학에서는 같이 봐도 크게 다름이 없어요. 교육적으로 보면 그래요. 왜냐면 생차락은 뭐냐면 실제로 나의 삶이 있느냐, 요 삶에 관한 걸 이거 생차락 거라거든요. 근데 여기는 존재고요. 여기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예를 제가 맨날 예 드는 거예요. 미팅, 요즘 미팅도 하지 않지만, 요즘 미팅 안 하지? 맨날 소개팅만 하지? 미팅, 폭탄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팅 나갔는데 폭탄이라고 나한테 말도 안 걸어. 아,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겠다 이거지 지금. 미팅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게 아니고 폭탄에 대한 경험이 없다 이거지. 지금 자신만만하다 이거지. 그럼 잘 봐. 폭탄이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순간 나는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존재하는지, 나는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딴 짓을 하고 있는지 고민스러워지기 시작하겠지. 뭐와 관계되는 거예요? 이거는 소예요. 소외. 소외는 언제 느껴요?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고독은 있지만 소외는 없잖아. 그치? 다른 군중 속에 고독이 아닌 소외감. 군중 속에서 왜 소외가 되는 거야? 그때는 실제로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지 껍데기로 존재하는지 조차를 모른단 말이지. 이해되셨죠? 그럼 소외? 그러면 소외를 좋아하는 거야? 얘네들은 소외를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겠지. 그렇지? 소외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를 좋아한다? 주체성이에요. 주체성. 실존주의 철학, 생철학에서는 주체적인 삶을 강조해요. 내가 왜 사는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주체적 삶,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기 왔어요. 아침 일찍부터 왔어요. 내일부터는 더 일찍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인간생들도 아침 일찍 가서 공부해. 11시에 대충 일어나지 말고 6시까지 공부하고 그건 괜찮아요. 6시까지 공부하고 10시 일어나는 건. 아니, 새벽 6시 말고 저녁 6시. 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 가기 싫다. 그냥 땡길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실존주의 생철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더 가면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른 어떤 나이를 먹어가거나 무슨 일이 자꾸 생기거나 그러면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들을 수도 있어 없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지, 그렇지? 옥상 올라가는 거지. 빨래 널러. 옥상 가면 안 돼. 옥상은 이거 가면 안 돼. 접근 금지해야 돼. 그럼 걔네들은 이거잖아, 그렇지? 맨날 이해되셨죠? 그래서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면 돼요. 실존주의, 생철학, 그럼 주체성. 이 단어. 그럼 우리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지금 소외 당하고 있다, 안 당하고 있다? 당하고 있다. 선생님 혼자 수업하니까 애들은. 실존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개판이다. 개판은 판이 크다 그 뜻이지. 개 즐겁다는 즐거움이 크다는 뜻이니까. 그럼 개새끼는 새끼가 큰 게요? 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다 위에다 좀 쓸게요. 밑에 쓰면 또 잘 안 보이시니까. 결국은 주체적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 이걸 뭐라 그래? 나를 누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자아실현. 이게 자아실현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교사가 되는 거. 이게 자아실현 아니야? 그렇잖아, 그치? 자, 그럼 이게 뭐라고? 인간 중심. 여기서 인간은 누구? 나나나 샤 나
여기 인간은 내가 중심이 되는 인간 중심. 여기서 인간 중심, 인간은 나예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교육. 어떤 교육이어야 된다? 자아실현. 어느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오케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중에서 시험 문제에 자아실현으로서 교육관 갖고 내지 않고. 근데 왜 하셨어요? 인간 중심 실존주의에서는 교육을 무엇으로 보고 있다?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에 자아실현으로서 교육관을 쓰라고 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실존주의 얘기하고 인간 중심 얘기할 때마다 쓰는 단어가 있어. 뭐? 주체성, 자아실현, 맨날 쓸 단어들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아실현으로서 교육관이 뭐냐가 아니고 인간 중심, 그럼 거꾸로 뭐? 자신. 굉장히 이걸 지금 설명한 거야. 계속 써먹을 단어들이에요. 자,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어떤 교육을 견지한다? 조금 아꼈잖아. 주형. 그래서 교사가 원하는 대로 그게 자극과 반응이란 개념이다. 학문 중심에서는 뭐를 얘기한다? 지식의 구조를 가지고 눈을 딱 깨우치도록 뭐 어떤 수업을 한다? 발견학습을 한다.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걸 갖고 있어라.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서, 영어라는 교과서를 갖고 수업을 하는데 목적은 어디다 둬야 된다? 인격 완성에 둬야 된다.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도야로서 교육이라는 말로 불렀다. 그걸 알고 있어라 그 말이야. 아시겠죠? 교육과정 이렇게 얘기한다. 맨 처음에 나온 교육과정에 교과형 교육과정. 두 번째 모르겠지? 교과형, 그 다음에 경험형, 세 번째 학문 중심형, 네 번째 인간 중심형. 그래서 요 제 순서대로 했어요. 자, 교과형 교육과정은 어떤 교육? 도야로서 교육.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성장으로서 교육, 자연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계명으로서 교육, 그 다음에 인간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자아실현으로서의 교육. 그 교육과정의 순서. 그 교육과정 맨 처음에 있던 고대 시대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주입, 주형 이런 개념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교육을 들여다보았고 교육이란 뭐가 올바른 거냐에 대한 시대적인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왔었다. 근데 시대적 순서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알려드린 것이다. 예, 잠깐 쉬었다가 자유교육 가겠습니다. 예.